네, 좌충우돌 골목 탐방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로콜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지난번 김 기자에 이어서 골목길을 이야기해 주실 골목길 아티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후암동의 골목길을 밝히고 계시는 이츠미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성예은 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살짝은 부담스럽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후암동에 평생 살고 싶은 그리고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성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후암동 골목길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정리해서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후암동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도시공감협동조합 이준영 건축사님과 관련된 인터뷰 기사를 제가 써서 올렸는데 봤어요. 네네네 봤어요. 네, 그 기사를 올리면서 후암동 골목길을 좀 후암동에 계시는 분이 좀 재미있게 예쁘게 소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쓴 인터뷰 기사에서 후암동 얘기를 과감히 많이 빼버렸습니다. 어떡하지? 네, 그게 왜냐면요, 그 후암동 제가 답사를 가봤는데 네. 후암동만이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느낌, 특별한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골목길 사이로 남산타워가 맞아요. 떡하니 보이는데 이제 이런 풍경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데서나 아무렇게나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남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오르막길들이 많고요. 인터뷰 기사에 정리하기로는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역사가 130년이 넘네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했고 네. 또 그리고 1969년에 후암동 비탈길이라는 그런 대중가요가 있었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75년쯤인가 남산타워가 이제 통신탑을 대신하면서 겸하면서 만들어지면서 또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남산타워랑 후암동이랑은 사실 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남산 외에 보여지는 후암동의 어떤 특별한 그런 골목길의 풍경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아주 옛날부터 형성된, 그러니까 뭐 옛날이라고 해도 뭐 백몇십 년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런 산 비탈에 있는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그냥 외지인 입장에서는 막 미로 속에 갇히는 듯한 그런 신기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거는 한두 번 가본 사람이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후암동에 살고 계시는 분이 얘기를 해야 된다. 후암동 예찬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네. 네, 언제부터 후암동에 사시게 된 건가요? 저는 후암동에 작업실을 얻은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예 부모님은 청파동에 사세요. 그러니까 후암동에서 쭉 내려와서 굴다리 하나 지나면 숙대 입구가 있는데 네, 그쪽이 청파동인데 그쪽에 사시는데 이제는 30살이 되어서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냥 작업실에 눌러 앉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후암동 그렇게까지 비탈은 아닌데 제가 사는 곳은 비탈은 아닌데 용산고등학교 근처에 작은 작업실 얻어 살고 있죠. 대충 한 4개월 됐어요. 네, 4개월 정도 됐어요. 그 원래 청파동에 사셨으면은 후암동 주민은 아니지만 후암동이 낯설지 않고 그쵸. 익숙한 분이시네요. 네, 왜냐면 그 직선 거리로는 1.5km밖에 안 되잖아요. 네, 거의 그냥 걸어가요. 항상 걸어 다니고 그리고 청파동에서도 사실은 청파동도 되게 언덕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남산타워 항상 보이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남산타워 살 빼려고 이제 걸어 다녀서 그쪽으로 이제 항상 이게 지나간 거죠. 그리고 중학교 때 청파동에서는 20년을 살았어서 중학교 네네. 때는 항상 용산도서관이랑 아니면 남산도서관의 독서실로 이제 시험 기간 때 공부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해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동네? 그냥 항상 걸어 다녔던 다녔던 동네인 거죠. 근데 뭐 확실히 4개월 살아보니까 그냥 걷기만 했었는데 되게 볼 것들도 많고 색다른 것도 많고 해서 이제 점점 더 후암동에서의 삶을 사랑하게 된 거죠. 네. 제가 후암동 저도 그 용산고등학교 때문에 후암동 몇 번 거기 가본 적이 있었어요. 네. 처음 갔을 때는 용산고등학교 근처에 왜 미군 기지 있어서 네, 맞아요. 미군 기지는 아니죠. 담벼락이 미군 부대가 있어 담벼락 때문에 좀 그 담벼락이 좀 상당히 고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쾌감도 느껴지고 뭐 군대가 있는데 지나가면 왠지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었던 데다가 또 거기 버스 종점 있고 그리고 길은 또 옛날 길이니까는 뭐 넓지도 않은데 차들은 생각보다 많이 다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여기를 무슨 재미로 다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네. 도시공감협동조 인터뷰도 있고 그래서 숙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부터 이제 후암시장으로 연결되는 그 골목길을 가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길이. 네. 원래 후암동이 이런 곳이었구나. 원래 이런 곳인데 이제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오디오 에세이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네, 첫 회는 저도 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후암동 아주 재밌게 표현하셔서요. 후암하면서 하품 소리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네. 너무 재밌게 들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오디오 에세이로 후암동을 표현하시게 된 거는 이유가 있는지. 그게 루시드 여기서 살짝 홍보를 하자면 루시드 괜찮습니다. 노골적으로 홍보하셔도 감사합니다. 됩니다. 네. 루시드 아일랜드라는 이제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 받으시면은 약간 힐링 컨텐츠 그다음에 정신 건강을 우리가 마음이 아프기 전에 미리 챙기자, 미리 관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듬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그런 회사 앱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디오 에세이를 쓰면 어떨까요? 해서 이제 섭외 요청이 와서 또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이 제 고등학교 후배기도 해서 그래 그럼 써보자, 글을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힐링 콘텐츠로 갈까라고 하다가 제가 이제 로컬을 좋아하고 또 이제 동네 여행이나 아니면은 뭐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방에 골목 탐방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골목 탐방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골목 탐방으로 해보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후암동 골목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후암동부터 시작하자. 하면 저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부터 시작하자 해서 된 거고 뭐 지금 4편까지 올라와 있고 2편부터는 구독을 하셔야 보실 수 있는데 구독하실 건가요? 오늘 노골적인 마케팅. 오늘 좀 재밌는 얘기 해주시면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골목길을 조성하는 게 저한테는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는 길을 공방길이라고 불러요. 저희 동네에서. 네네. 그래서 제 방을 주변으로 뭐 뜨개질 공방, 그다음에 제가 항상 꽃을 사는 꽃집 공방, 그다음에 이제 뭐 에코백이나 다양한 천으로 뭔가를 만드는 공방, 그다음에 실버, 은, 귀금속 공방, 봉 공방, 그리고 또 이제 옷 굉장히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제 옷을 이제 하셔서 구비하셔서 이제 파는 공방이라긴 그렇지만 되게 각자의 색깔을 가진 근데 이제 후암동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으로 모인 분들이 같이 이제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굳이 장사를 한다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왜냐면은 서로 나누고 서로 자기가 사랑하는 거를 나누고 또 그 공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그리고 저는 골목을 이루는 게 또 그 골목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자연을 정말 사랑하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그 골목을 걸어 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오감을 총 열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인지하고 주목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있죠. 뭐 마지막 편은 후암동에 사는 참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참새요? 네. 뭐 친하게 지내는 참새라도 있는 건지. 제 방 창문 앞에 이제 약간 그 꽃을 걸 수도 있고 또 에어컨 실외기를 놓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게 이게 뭐 작은 베란다 같은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 항상 이제 새벽 6시면 놀러 온 참새 한 3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진짜 참새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서 제가 핸드폰 알람 울리기도 전에 그냥 제 핸드폰 알람은 6시 10분인데 6시가 되면 항상 와서 제가 6시에 깨야 되는 그래서 저는 10분만 더 잘게 미안 하고 이제 다시 자고 6시 10분에 알람을 듣고 일어나곤 하죠. 그럼 맨날 똑같은 참새 3마리가 오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방 창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왠진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그 참새가 그 참새일 수 있어요. 어떤 동물과 교감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알아보시더라고요. 이름도 붙이고. 그래서 그리고 참새한테 먹이를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제가 가는 미용실 그 원장님도 참새한테 모이랑 이렇게 뭐 물도 주시고 해서 그 미용실을 가면 항상 참새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차가 되게 많을 땐 되게 많은데 또 없을 땐 또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암동 사이로 참새 소리나 아니면은 사실은 까치나 까마귀 소리, 비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소리들이 되게 많이 들리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자연의 소리나 바람, 그런 모든 진짜 우리가 인간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골목길을 다 구성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쓰고 있죠. 오감으로 느끼는 후암동 때문에 후암동 오디오 에세이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후암동 골목길 이야기 좀 해주세요. 후암동은 가장 가까운 역은 숙대입구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용산 2번 마을버스가 후암동이랑 해방촌 쪽을 쫙 관통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접근성이 근데 제일 좋은 건 숙대입구역 3번 출구 남영동 우체국, 남영 우체국 쪽으로 네네.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 몇 개를 지나면은 철조망이 아직도 쳐져 있는 그 용산 옛날 미군기지 벽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길을 사실 좋아하는 게 되게 좁고 잘 사람들이 안 다녀요. 그래서 뭔가 사색하면서 걷기 되게 좋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꽤 길고 그리고 그냥 직선 방향으로 남산타워를 바로 대면하고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기분을 되게 좋아하고 그걸 다 지나면은 사거리인데 딱지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만 건널목이 있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도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거기를 건너면 용산고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용산고등학교 나오고 그 건널목에서 용산고등학교 말고 왼쪽으로 가면 후암시장 네네네. 쪽이 나오고 그래서 후암동이 좀 약간 꽤 넓은데 제가 사는 곳은 이제 해방촌과 그 후암시장 사이 쪽인 거죠. 근데 제가 거의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제 로컬 쇼핑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우리 동네에서 물건을 사고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거의 제 일상의 모든 부분을 후암동 많이 걸어봤자 15분 반경? 정도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어요. 반경 2km 안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네요. 그쵸. 2km도 너무 먼 것 같아요. 한 1.5km 정도? 그래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미용실을 가도 그다음에 커피집을 가도 카페가 되게 많고 커피집을 가도 그다음에 음식점을 가도 다 되게 후암동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뭐 김치찌개를 팝니다. 내가 커피를 팝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게 너무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제 일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이거는 제 뭐 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예를 들어 제가 커피를 마시러 간다. 네. 그냥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분의 그 커피 카페를 하시는 그 주인분의 에너지까지 같이 마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후암동에서 커피를 파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면서 파시고 이것저것 또 막 친해지면 뭐 이것저것 챙겨 드시고 하시니까 되게 여기는 이 공간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있는 그 공간을 사랑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같이 진짜 너무 사랑이란 말을 써서 좀 다 너무 많이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진짜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후암동은 해방촌과 연결돼서 되게 약간 힙한 플레이스다라고 힙한 공간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굉장한 전 세대가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님들이 이제 뭐 버스 정류장 앞에서 담소 나누는 것도 너무 많이 볼 수 있고 아이들도 너무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그냥 대학가 막 이러면은 다 젊은이들밖에 없잖아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별로 없고 근데 저는 그런 세대가 함께하는 동네가 되게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후암동에서는 그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얘가 힐링이 돼요. 이게 우리나라 동네의 미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 혼자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게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곳이네요. 네. 그래서 표현하시기를 되게 사랑하는 이 마을을 사랑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리고 이 동네 마트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다 잘 돼요. 되게 크게. 그래서 저녁이나 막 그럴 때 5시에 가면은 줄을 엄청 길게 서야 돼요. 근데 또 이게 동네 마트가 아니라 진짜 별별 거를 다 팔아요. 막 고수, 아보카도, 체리.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은 월드 클래스네요. 네, 진짜로요, 진짜로. 그래서 대형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 마트나 팔 법한 것들을 더 싸게 좋은 품질로 이제 파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대학 4년을 미국에서 보냈는데 미국 정도 수준의 우리나라는 체리가 없잖아요. 체리를 재배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이제 살 수 있는 체리 정도의 그 품질을 더 싸게 팔고 정말 제가 원하는 거를 마트에서 동네 마트에서 다 살 수가 있으니까 와 이거는 뭐지? 약간 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후암동이 아닌 울산이 풍부한 후암동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예, 무슨 청과물 시장을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옛날 느낌, 그러니까 모던한 느낌은 사실은 별로 없고요.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옛날이라고 저를 별로 표현하고 싶진 않고 그냥 원래 있어 왔던 그 느낌 그대로 가는 이런 후암동을 되게 좋아하죠. 네. 그럼 즐겨 찾는 가게 몇 군데라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좀 뭐랄까 후암동 분위기는 알겠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후암동이 너무 뭐랄까 넓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쵸. 그 두텁바위라고 하는 후암동 옛날 이름처럼 두텁게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뭔가 사랑이 꼽히는 마을 같긴 한데 어디부터 돌아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후암시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개척 중이고 후암시장까지 가면 너무 넓어서 네네. 저희 집 근처 이제로 말씀드리면은 근데 제가 가장 자주 가는 카페는 곰발 커피라고 202번이랑 용산 2번을 타고 후암동 종점에서 내리면은 바로 있어요. 곰발 네네. 커피가 거기가 이름이 재밌네요. 곰발 커피? 네. 곰발 커피가 제가 주인분한테 이제 주인 아주머니께 그 유래를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곰의 발과 관련된 거예요? 네, 그 로가로 곰발 커피예요. 곰발 커피인데 근데 이제 그게 그 건물이 되게 좁아요. 되게 좁은데 그리고 이제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을 올라가려면 진짜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돼요. 근데 그 공간 하나하나가 너무 편안하고 마음에 안정을 주고 또 이제 거기 2층, 3층에 올라가면은 창문이 되게 커요. 그래서 후암동 종점 전경을 다 볼 수 있고. 네,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책을 정말 읽고 그냥 사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때는 이제 3층에 가서 거의 약간 작가의 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책을 읽곤 하고 그다음에 주인 아주머니랑 친해서 이제 커피 하나 사러 가서 뭐 되게 좀 수다 한 1시간 정도 떨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직접 이제 다 핸드드립도 해주시고 또 직접 다 볶아서 하시기 때문에 로스팅까지 다 하시는데. 네, 커피 맛은 자기 카페만의 맛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도노 커피라고 있어요. 근데 도노 커피에 바로 붙어 있는데 조금 타겟층이 달라요. 곰발 커피는 조금 내가 여유롭게 마시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도노 커피는 좀 넓고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카페 와서 일해라. 이라서 아침 7시부터 이제 밤 12시까지 열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좀 일을 하는 편이라서 밤 11시에 도노 커피 가서 커피 한 잔 사서 집에 다시 와서 뭐 1분 거리니까 방에 다시 와서 이제 그때 글을 쓰거나 뭐 일을 하거나 영상 편집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또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카페라기보다는 카페긴 한데 이제 북카페 겸 디저트 전문점인데 소월길 미령이라고 네. 그 곰발 커피 그다음에 도노 커피에서 30초 딱 고개를 돌리시면 바로 이제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진짜 그 주인분의 엄청난 서가가 있는데 그 책들이 다 제 스타일이고 디저트를 이제 부인분께서 직접 만들어서 이제 올라오는데 주문 제작도 하고 베이킹 클래스도 하시고 7년간이나 계셨대요. 그 자리에. 그래서 네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유서 깊은 그걸 발견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다양한 진짜 책을 읽으면서 디저트 먹으면서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후암동은 제가 진짜 아끼는 가게들인데 후암동은 그러니까 제 기분에 따라서 어느 가게를 갈지 정할 수가 있어서 근데 그 1분 집에서 1분 거리에 있는 1분 카페 거리죠. 3개를 얘기하시는 그쵸. 거잖아요. 네, 1분 거리예요. 그럼 세 가지가 다 그 개성도 그쵸. 독특하고 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된 게 네. 보통 그 작은 동네에 카페가 여럿이 모이면 경쟁심이 강해져서 좀 어찌 보면 좀 감정적으로 싸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지역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후암동을 너무 사랑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차별화된 맞아요. 그리고 또 별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카페가 네. 형성이 됐다. 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진짜로 정리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 집 정말 바로 앞에 그냥 또 카페가 있어요? 아니요 꽃이요. 피아노 숲이라고 거기는 이제 플라스틱 종이 그러니까 그 꽃 포장을 할 때 플라스틱 뭔가 비닐이나 그런 걸 전혀 안 쓰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꽃을 사기보다는 반려식물을 사라고 이제 추천하시는 이제 꽃집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꽃을 사고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직선거리를 한 10m도 안 되니까 네. 그냥 포장할 필요도 없이 꽃 2송이 주세요. 그럼 꽃 2송이 그냥 받고 그냥 길이만 잘라서 방으로 가서 바로 꽂고 인스타에 또 찍어서 올리고 홍보해드리고 그래서 거기 분이랑도 거기 이제 주인분들이랑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예. 네, 저희 집 바로 꽃집이라서 약간 너무 신기하게도 저한테 필요한 거는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데고 나갈 뭔가 필요를 못 느낀달까. 이제야 비로소 오감을 만족시킨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창문 열면 꽃향기 나오고. 맞아요. 예, 예. 네.
진짜로. 무슨 뭐 방향제를 비치할 필요가 없는 집이군요. 아, 네. 그리고 그 꽃가게 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뜨개질 공방이 있는데 제가 이 뜨개질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네. 침대 위에 이제 퀼트를 하나 걸라고 근데 거기 이제 퀼트들이 걸려 있어서 이거 혹시 판매하시냐고 사려고 얼마 전에 오픈을 하셨어요. 그 공방을. 네네. 그래서 사려고 이제 가니까 이거 저는 팔지 않는다. 그 대신 이제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 실을 팔고. 그러니까 완전 예술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작품을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팔고 싶지도 않다. 그 대신 가르쳐 드리겠다 해서 집에 올라오는 길에 그분이 정말 동네 분들이랑 같이 뭐 뜨개질하는 거 보고 있고 그러면 저는 눈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고. 지금 묘사되는 국가가 대한민국 맞나요?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저 지금 저기 용산구 신흥로. 저 무슨 이태리나 무슨 뭐 그런 아주 먼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한번 오세요. 한번 오세요. 우리나라 원래 인심이 좋긴 좋은데 좀 뭔가 좀 이렇게 도시 같지 않고 서울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랑방 고기 여기서 이제 고깃집인데 거기는 이제 제가 고기를 먹으러 혼자서도 가요. 아저씨랑 또 친해졌어요. 이 주인분 아저씨랑 냉면이 진짜 맛있고 된장찌개가 그냥 나와요. 서비스로.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친한 언니가 있는데 꼬셔서 호암동으로 이번에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를 데리고 갔더니 주인 아저씨께서 아휴 다행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아휴 친구 없는 줄 알았는데 친구 한 명이라도 와갖고 진짜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그 언니가 냉면을 못 먹어서 하나를 시켰는데 냉면 하나만 시켰어요. 제 것만. 네네네네. 냉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2개를 주신 거예요. 친구랑 처음으로 왔다고. 그래서 제가 냉면 2개 다 먹었죠. 그래서 나는 뭔가 물건이나 내 재화를 파는 상인이고 너는 소비자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다 같이 서로의 돈을 쓰고 뭐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동네 주민 이웃이지라는 인심이 박혀 있어서 저도 어떨 땐 되게 깜짝깜짝 놀라요. 왜 고향 청파동을 떠나서 후암동에 정착하셨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동네끼리 편을 가르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제가 네. 그쪽 동네를 왔다 갔다 해봐서 청파동 분위기를 좀 알아요. 네, 청파동은 너무 근데 대학가라. 네네네. 네, 대학가라. 그래서 이제 그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아무리 뭐 대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은 뭐 4년제 뭐 또 대학원 다니고 그럼 더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지만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맞아요. 뭐 오시는 분과 가시는 분 이별에 익숙해지면 뭐랄까 조금 그런 끈끈함은 좀 떨어지는 게 있고요. 네. 또 오랫동안 살았던 분과 이제 이주해 온 분들 사이에 약간의 좀 문화적 괴리감이 있거든요. 후암동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근데 공방을 여신 분들은 다 저처럼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긴 한데 근데 그 후암동이 갖고 있는 그 분위기가 네.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니까 그리고 진짜 계단 맞고 그 108계단 있고 막 언덕 있고 그런데 네네네. 거기 원래 사시던 토박이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다 올라가세요. 그냥 엘베 필요 없고 그냥 언덕을 젊은 사람 딱 보면은 와 대박 어떻게 올라가 하는 언덕들도 젊었을 때부터 그쪽에 사셨으니까 익숙하신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군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야겠다. 그러면 건강도 보장이 되는 건가? 하면서 이제 또 하기도 하고. 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꽃들도 진짜 많이 키우시고. 처음에는 뭔가 후암동을 분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짜 사는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네. 재밌네요. 뭐 분석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분석하려 하지 않으신 거군요. 네, 분석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사는 동네다 보니까 그냥 느끼려고 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하죠. 저희 일상의 그냥 한 부분이니까. 네네. 어차피 세상 살면서 다른 것들 다 너무 분석해야 돼서 굳이 제 삶의 그 일상까지 분석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죠. 네. 근데 이거 거의 이야기가 후암동 라이프 스토리로 가고 있어요. 후암동 라이프 이렇게 즐겨라. 막. 이런 삶 원하면 후암동으로 와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평일 아침에 7시부터 10시까지는 을지로 입구에 있는 역에 있는 1% 리버티 카페라고 리버티 커피라고 거기서 이제 아침에 일을 해요. 그래서 네네네. 그러면은 6시 10분에 일어나서 6시 40분에는 202번을 종점에서 타고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 3시간 일하고 와서 10시쯤에서 이제 롯데 영플라자 앞에서 202번을 타면은 마침 진짜 202번이 을지로와 힙지로와 후암동을 연결하는 네네. 바로 진짜 직통으로 연결하는 버스거든요. 15분 컷으로. 그래서 집 앞에서 타서 바로 그 카페로 가니까 타고 오면 한 10시 한 반 정도 되는데 네. 그럼 또 저희 집 1분 거리에 요가 원더랜드라고 네. 오늘도 요가 했는데 되게 유명한 요가 센터가 있어요. 후암동에.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요가를 하고 이제 뭐 인사드리고 뭐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약간 철학자 칸트가 되게 동네 시가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왜냐면 항상 자기의 정해진 루틴이 있고 그걸 맞춰 생활을 했어서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의 칸트를 보고 시간을 알았다고 해요. 근데 여기 지나가 몇 분이야. 뭐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저도 약간은 제가 그런 약간 시간 되게 계획하는 거 좋아하고 스케줄 짜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도 한번 후암동의 칸트가 되어볼까 이런 생각하고도 있죠. 재밌는데요.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 때면 다 1분 그래서 마음의 거리도 1분?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 이건 뭐 어떻게 3분 칼에 요리가 끝나기도 전에 어디 가서 뭘 사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건. 근데 정말 진짜 그래요. 정말 진짜 그래서. 근데 후암동이 저는 이제 약간 바로 길가에 살고 있어서 그런데 또 안으로 들어가면 되게 꼬불꼬불 골목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그래도 이제 용산 2번이나 버스를 타려면 이제 그 후암동 종점이나 아니면 그 버스 정류장으로 모여야 되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는 거의 뭐 제 생각에는 5분 컷 정도 되지 않나. 길가에 굳이 살지 않아도. 어찌 보면은 그 버스 종점이 또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가 되는 그런 매개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방금 얘기. 네네네, 맞아요. 실제로 맞는 게 거기 이제 뭐 저도 이제 에세이에서도 말하긴 하는데 이렇게 회전 로타리예요. 그래서 네네. 가운데에 하나 뭔가 그 동그랗게 보도블럭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되게 섬처럼 보도블럭 공간이 네네네.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시고 근데 그게 진짜 할 일 없이 막 이렇게 그냥 시간 죽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얘기하고 구경하고 뭔가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 모습도 저는 너무너무 정겹고 좋고 또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영상 저희 집 2분 거리에 또 무슨 영상 아케이드 비디오라고 영상 전문 이제 학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영상 크루들 되게 힙하게 생긴 막 카메라 메고 다니고 해서 거기서 사실은 정말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바로 고등학교 앞이니까 중고딩 친구들도 되게 많고. 정말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만날 수가 있네요. 네. 벌써 저희 약속한 시간이 다 됐어요. 아쉬워요. 또 오시면 돼요. 네네네. 뭐 오늘 후암동 1분 거리 안에 있는 얘기만 하셨으니까요. 점점 반경은 넓혀서 5분 거리, 10분 거리 시장까지도 제가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뭐 틈틈이 월간 개념으로 월 1회 모신다든가 해서 후암동 이야기도 듣고 아까 그 방송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골목 탐방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다른 골목길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2편씩 이제 5주간 그렇게 10편 올리면은 사실은 해방촌 바로 옆 동네 준비하고 있고 부여 자원길이나 제가 이제 좋아하는 지방에 있는 로컬 골목길 탐방을 올릴 계획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디오 에세이를 통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로컬의 골목길들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군요. 네. 저희랑 주제가 겹치는데. 정말요? 네. 어떡하지? 괜찮아요. 거긴 유료 콘텐츠고 저희는 무료 콘텐츠잖아요. 여기서 맛배기. 네. 고급 콘텐츠는 루시드에서 들으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또 우리 이츠미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또 다를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요.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래서 공감되시는 분들은 이츠미님이 연재하시는 오디오 에세이 재밌게 들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느낀 확실한 교훈은 라이프 스타일이 어디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후암동 라이프 이야기해 주시니까 좀 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잖아요. 뭔가 돈을 벌어서 다른 데 가야지, 다른 데 여행 가야지, 거기서 새로운 걸 봐야지, 새로운 경험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꼭 후암동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관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진짜 일상이라고 생각해서 스쳐 지나가기만 하니까 놓치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깨달았던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후암동에서 사실 글을 쓰기 시작한 지는, 그러니까 계획을 한 지는 한 달 정도인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이거로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보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것들을 또 새롭게 관찰하고 이제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콕을 해야 하는 요즘 방에만 뭐 계실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네네. 동네에서 쇼핑도 하고 뭐 이런 저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한번 일상과 그리고 자기 진짜 정말 가까운 주변을 관찰하시면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와 함께 새로운 트렌드 용어가 나온 게 있습니다. 뭐죠? 슬세권이라고요. 슬리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상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전 하고 있는데요. 나름 신세대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치미님께서 말씀하신 1분 생활권이 슬세권. 맞네요. 맞네요. 저의 안 좋은 습관이 이 지금 로컬에 관련된 모든 팟캐스트를 경제 방송으로 만든 네, 그런 거긴 한데요. 네. 그동안 이제 신문에 나오는 남의 나라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치미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더 와닿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1분 이내 단골 가게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좀 그런 재미난 가게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숨겨놓은 가게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선물로 협찬품, 네, 몸에 좋다는 성분을 다 넣어서 만든 라스노니스 치약을 선물로 와, 감사합니다. 오셔서 이렇게 생필품도 얻어가지고 자, 이렇게 다음번 출연도 네. 은근슬쩍 약속을 받는 저는 저의 사랑하는 후암동을 홍보할 수 있다면 네네. 어떤 거든지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불러주시면 감사히 오겠습니다. 오늘 좌충우돌 골목 탐방 2번째 시간 이치미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